월이신길 핫이슈 뭉클의슈 시간. 네. 다시 저 염색했습니다. 어때요? 확 티나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제가 요즘 X세대 머리 같아요. X세대도 나쁜 예. 거 아니에요? 어린지족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이제 놀 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지난번에는 그 뽀글이 파마를 했다가 제가 좀 망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흐린 색으로, 그러니까 탈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예. 수준의 가장 흐린 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얼굴 색 원래 밝으신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람을 좀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네. 이렇게 방송 화면으로 또 보니까 저는 더더욱 어두워졌어요. 머리 덕분에. 색깔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예, 여러분 보시면은 마치 제 쪽에만 조명을 안 킨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양쪽에 똑같이 조명을 켜놨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대표님만 너무 밝네. 뭉크래쉬부터 가겠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자, 오늘은 뭡니까? 종교의 자유 관련된 그 논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요, 평등법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볼게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분이 굉장히 많이 관련된 글을 왜냐면은 쓰시. 성소수자 혐오 진영에서 유명 인사를 굉장히 많이 동원합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의 스피커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민일보 보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적 지향 등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엄격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말로 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뭐냐 딱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성소수자 싫어해서 성소수자 싫다고 말 좀 하겠다는데 그렇죠. 이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발언을 못하게 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팩트 체크 해주세요. 야, 팩트 체크를 하자면요. 네.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 기관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고용, 교육, 재화, 용역의 이용, 공급을 할 때 그때만 평등법이 적용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종교라고 해서 막 누구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가하고 싫다고 막 그 사람 해코지하는 발언, 그 사람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인이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평등법 때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자는 네. 개념은 적용될 수 있지만은 평등법이 통과되면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는 설교의 거야. 자유. 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평등법이 생기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담긴 설교나 전도를 하면 네. 또는 방송에서 그런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를 하면 처벌이 된다. 이건 완전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다. 처벌된다는 어떤 그런 우려는 갖고 계시네? 그걸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려 좀 지금. 해라, 그래. 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이런 드라마 만들었어요. 평등법 웹드라마- 금지 드라마 만들었어요. 드라마를 평등법 반대 드라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를 하자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길거리 전도를 하는 것은 평등법의 4개 영역 또 말하는 고용, 재화, 네. 외우세요 여러분. 교육과 직업훈련, 행정과 사법절차 서비스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해서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을 설교했기 때문에 잡아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설교한다고 잡아가는 법은 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뭐 길거리든 교회든 우리 지금 제한되어 있는 평등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발언을 해서 잡아간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법안이 제한되어 있는 게 한 두세 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서 제안한 거에 보면은 그 차별금지법에. 혐오 발언도 있어요. 네. 혐오 발언도 있는데 설교에서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게 성소수자 혐오야 그래서 무조건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격 요건들이 다 있죠. 네.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사례를 꼭 가져와요. 야, 영국에서 보니까 영국에 평등법을 도입했다가 길거리 설교하다 잡혀갔어. 성소수자 싫다고 했다가 잡혀갔어. 근데 그런 사례 하나하나 뜯어보잖아요. 다 보면은 평등법으로 잡혀간 게 아니야. 무슨 소란죄 뭐 약간 우리로 치면 집시법 위반 예. 이런 식이에요. 고성방가로 잡혀간 거야. 고성방가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성방가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설교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평등법이 없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 모욕죄. 우리나라에도 모욕 명예훼손죄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야 이건 나에 대한 모욕 같은데? 저 사람이 욕하고 있는 저 사람에 나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하고 고소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교나 방송은 괜찮을 거라고 지네들이 말했어. 아, 이 방송에서 하는 거는 목사님 말씀은 괜찮다고 해서 방송했는데 나중에 제재를 가하더라. 그거 어떻게 제재를 했느냐?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처벌을 받을 거야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미디어 접근법, 예. 미디어 접근에 대한 차별,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예. 광고, 전체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혐오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등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방송을 시청하거나 신문을 공급받을 때, 문화체육 오락을 이용할 때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그렇습니다. 있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장애인 관련 방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네. 거, 방송 조치들을 해주지 않는 거, 네. 이런 것이 걸릴 수 있는 설교나 방송은 괜찮을 거라고 해놓고 미디어를 가지고 탁 걸어가지고 고소할 거야. 이거는 자신들의 걱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의당 안에 들어가 있는 혐오 발언 금지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광고. 근데 이제 광고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된 법에. 네. 이것들이 뭐냐면은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이제 제한하고 있어요. 네. 이게 심각하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제한 대상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평등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거기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혐오 발언 금지와 광고에 대한 내용 때문에 우리 설교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설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이 그게 모순이라니까? 그렇게 계속 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나는 그냥 계속 혐오를 계속 하고 싶은데 혐오를 못하게 해, 이 법이. 이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런 주장은. 근데 내가 계속 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못하게 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세가 줄어들 거야. 이런 우려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종교 탄압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그냥 안 되죠. 혐오를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밖에 네네. 안 된다. 예. 자, 평등법이 생기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나 시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사학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종교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교회가 많이 하시죠. 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진짜로.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신자가 아닌 자기네 그 교인이 아닌 사람을 채용할 때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지금까지는 신자만 거의 채용했거든요. 예.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판매를 거부해도 안 된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되게 많아요. 외국의 경우에 그 사례로 보면은 결혼식 주례를 원래 목사님들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동성애 결혼식은 내가 주례 거부.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나는 난 안 웨딩 팔 거야. 케이크 동성애자한테는 안 팔아. 동성애 결혼식에게는 그런 걸 내가 할 수 없어. 내 신앙가 충돌돼. 나는 너를 혐오해, 거부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평등법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맞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평등법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다만 목회자 양성교육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천주교 그 신학교 있잖아요. 그 신부님을 양성하는 그 과, 그다음에 신학대학 중에서도 목사님을 양성하는 신학과 있잖아요. 거기에는 딱 그 종교를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 특수한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그 목적이 분명한 곳 말고 그 서비스, 그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 우리 신자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면 우리 주민등록제도가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엄청난 행정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야. 주민등록제도를 폐지시키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막 걱정이 팔자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등록제도는 평등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제도는 성별을 구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주민의 거주관계,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민등록제도에 자기 생이라고 이 남녀가 명확하게 있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사회보장 넘버인가요, 뭔가요? 네, 사회보장 번호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언제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평등법하고 연결짓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다. 주민등록제도 이미 3, 4번까지 넘어간 건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이미 성별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의사 그리고 의사 한 명도
아니에요. 몇 명. 뭐 가족, 친구 막 증인들 엄청나게 다 동원해가지고 다 확인서 받아야 되고 당연히 성전환 수술을 합법적으로 다 허가받고 받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의사소견서도 받아야 되고 막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쨌든 근데 그런 요건을 통해서 이거 심지어 법무부에 지침이 있어요. 성별 변경에 대한 지침이. 심지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법의 판단을 받은 성별 변경 허가자는 주민등록번호 바꿔줘요. 이미 바꿔준다고. 성별 변경 허가가 제도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주민등록 제도로 막 뒤엎고 이럴 만한 상황이 네. 아니다. 네. 이미 아니라는 것이고 성소수자 혐오 진영 거기서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평등법이 성소수자를 합법화한다는 얘기래요. 결혼도 네. 곧 결혼도 시킬 것이다. 네. 뭐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일단 평등법은 결혼까지 가지도 않지만 성소수자 합법화라는 얘기도 평등법에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선언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차별하지 말라는 법적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성소수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아예 그런 문구가 없어. 그런 취지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성소수자는 누가 합법화하고 인정하고 불허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남자인 거를 누가 합법화시켜줘서 내가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난 그냥 남자인 거야. 그것도 똑같아. 성소수자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체성 문제니까. 근데 저분들은 자꾸 성소수자를 막 인정해주고 합법화해주고 막 이런 대상으로 여겨요. 거기부터 이미 인권 침해인 거예요. 저분들은 인식 자체가.